약해진 우리들의 관계를 업시켜보는 시간, 모든 것에 대한 관계 맺기의 달인 이라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 업을 꿈꾸는 도농관계의 달인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작가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 작가님 최근에 뭐 핫플레이스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뭐 강남의 클럽은 아니고요. 그래요? 예, 강원도 화천군에 그 최근에 TVN 그 예. 예능에 뭐 가장 인기 많죠. 조인성 씨하고 그다음에 차태현 씨가 예능 프로그램을 했는데 뭐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에 가서 열흘 동안 그 사장 노릇을 한 그 프로인데 지금 뭐 지역이 아주 들썩들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도 일부러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네. 아, 그 소문 듣고 가신 거예요? 네, 겸사겸사 갔는데요. 막 그 점심 시간도 아닌데 사람들이 라면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농촌의 슈퍼마켓 앞에서 막 인증샷이라고 그러죠. 사진 찍고 굉장히 동네가 들썩들썩 되고 있더라고요. 화천이면 원래 산천어 축제가 유명한데 오랜만에 이 지역 주민들 지금 아주 뭐 신바람 났겠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근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유입된 데가 강원도 화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 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자체마다 또 제작 지원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게 너무 한순간인 것. 예를 들어 태양의 후예가 그 태백시에서 촬영이 됐는데 그 인기는 순간 얻었다가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뒷수습이 안 되는 촬영 장소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좀 그나마 여기 이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요 작은 상회는 지역 주민들이 계속 이용해 준다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방문해도 그 장소를 좀 지키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 굉장히 그 아주 신선하게 들리네요. 자, 마을마다 하나씩 있던 구멍가게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 이거 이제 벌써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어쩐 일로 이 구멍가게가 살아남았을까요? 이 상회가 살아남은 거는 뭐냐면 그 면소재지라고 하죠. 면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우체국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경찰서가 있고 그 의용 소방대라고 꽤 규모가 있는 소방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뭐 30명 정도라고는 하지만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에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동인구가 있다라는 거죠. 작은 또 농공단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는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농촌에서는 이런 작은 조그만 슈퍼마켓, 작은 구멍가게들이 유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먹거리 공급지로서의 그 농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농촌은 농촌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 주민들도 만약 이 작은 상회들이나 슈퍼마켓들이 유지를 안 하면 이 고령의 노인들이 굉장히 멀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번에 구멍가게를 통해서 좀 해봤습니다. 제가 충청도 박달재에서 어린 시절에 지낸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 기억나는 거는 구멍가게밖에 없어요. 그때는 공판장이라 그랬나? 네, 공판장. 공판장. 거기 가면은 그때 그 비과라고 그 달달한 걸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거기만 기억나는데 이라영 작가님 뭐 이와 관련된 추억 없어요? 추억이 아주 많죠. 80년대 초 중반에 저희 집이 구멍가게를 했었거든요, 시골에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정말 그 구멍가게에 구멍이 있습니다. 네, 요만하게 하나는 구멍이 팔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있는데 저희 집은 담배를 팔았어요. 아, 그런 집 많았어요. 담배 우표 필수죠. 그래서 그 구멍으로 정말 담배를 내주고 제가 그래서 아직도 그 80년대 그 담배 가격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유, 저도 그런 집 많이 가봤는데 아버지 신부름으로 그런 데 가서 담배 사오고 막걸리도 한 대 받아오시고. 자, 그 많던 구멍가게, 이게 참 이게 구멍이 있어서 구멍가게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이라영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뜻이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그냥 작은 가게를 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구멍가게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농촌에서는 여기가 네트워크의 중요한 장소인 거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유행인데 가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게에서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사서 전주 가면은 아주 유행하고 해죠. 원래는 뭐 농촌에서 이런 작은 구멍가게들의 역할들이었죠. 그래서 뭐 거기서 과자 한 봉지 뜯어가지고 뭐 술 한잔 하시다가 지나가는 주민 있으면 합류하고 또 그리고 화투도 좀 쳐서 놀이 공간도 제공되고 거기서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 구멍가게. 연구 논문에서 보게 되면 그 외상도 얻고 그다음에 신용
대출도 하는 거죠. 급한 급전을 농촌에서 얻으려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데가 이 구멍가게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신뢰 경제잖아요. 이 사람 믿고 돈 꺼주는 거니까 그런 역할들도 하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허브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좀 독특한 현상은 최근에 이 작은 구멍가게의 주요 고객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왜냐하면 있군요. 소비자들은 젊으니까 젊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전통을 지켜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지방의 전통시장 가면은 청주 같은 경우는 한 30%가 이주 노동자예요. 예, 시장도 그렇게 유지가 잘 되죠. 특히 이제 뭐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채소들, 동남아 채소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이런 채소들도 실제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이런 어떤 구멍가게에서 그 얽힌 어떤 인간 관계의 형성, 동네 개들까지 나와요. 사람만 관계 맺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막 우글거리고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런 구멍가게들 사라졌습니까? 뭐 작은 미니 슈퍼들 뭐 저 이란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던데 10% 할인을 하는 미니 슈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조그마한 그 농촌 지역에 있는 구멍가게가 사라지기도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97년 이후에 IMF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쇠락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떠나기도 했지만 농협이 유통망을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가 각 지역 단위까지 들어서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결정적인 계기가 집집마다 자가용, 그러니까 트럭이나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서 멀리 나가서 식재료나 그리고 어떤 생필품을 한꺼번에 사갖고 들여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급한 거, 뭐 담배라든가 뭐 소주라든가 이런 거는 동네에 상점에서 사지만 우리도 대체로 다 하나로마트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로마트에 간다. 하긴 뭐 그렇게 하면 훨씬 편리하겠죠.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소비 인구가 줄어들어서 농촌이 먼저 소멸한 것이냐 구멍가게가 소멸한 것이냐인데 둘 다 같이 맞물리는 현상이니까 저 같은 이렇게 농촌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쓸쓸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숫자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 그래요. 정말요? 아주 편의점 천국입니다. 거의 치킨집도 많습니다. 치킨집하고 이거 전 세계 다 합친 숫자가 우리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편리함이 이제 그 증가하면서 편의점, 마트 그러면서 구멍가게가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편의점도 군소재지 정도에만 있는데요. 그리고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도시에도 있는 그 편의점이 우리 지역에도 있는 거, 우리 다 뭐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그만 햄버거 가게라도 있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굉장히 낯선 장소이기도 하죠. 저만 해도 편의점 가면 막 헤매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결국에는 이 마을이 사라지는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지금 입학생이 없다고 학교를 없애버리면 그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체국을 없애버리면 더 멀리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0년을 보게 되면 농업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농촌은 파괴되는 그런 삶을 역설이네요. 살았다. 지금 우리 농촌 지금까지도 많은 농촌의 그 사업들 설명해 주셨는데 농촌 공동체 현실은 어디로 가는 거냐? 단순한 구멍가게 실종이 그 자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가게가 그 보여준 하나의 현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소멸에 대한 위험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나이 들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에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촌에 가면 너무 지금 이제 모내기철인데 보는 것만으로 되게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촌의 어떤 공간적인 감각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니까 중요하지가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고 또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 유지를 할 수 있겠고 우체국도 없애면 안 되는 거고 학교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사람이 적으면은 그 장점을 살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원을 줄여버리는 방식인 거죠. 버스를 없앤다던가 이런 방식들은 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고립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더 빨리 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라영 작가가 준비해온 이야기도 그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 조금 더 넓게 우리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자. 예. 네, 여러 나라에서 기후 위기 관련한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기후와 보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자. 40%.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그 획기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자. 이게 법안까지 나오고 그랬으니 뭔가 좀 변화가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런 법안이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것도 뭐 알려졌다시피 110시간이라는 장시간 토론을 거쳤고요. 110시간 토론.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상원을 다시 거쳐야 돼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는데 일단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거는 국내선을 제한하는 거예요. 국내선 비행기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은 국내선 운행을 앞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서울에서 한 어디 2시간 반이면 사실 부산도 KTX로 2시간 15분이면 가거든요. 대구가 1시간 40분. 네, 그러면 제주도만 남네요. 제주도만 남아요. 아, 그럼 국내선은 없애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죠. 그러면 비행기가 역시 탄소 배출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네, 비행기가 특히 이제 장거리를 가든 단거리를 가든 이륙할 때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단거리는 좀 이제 비행기를 타지 말자. 그래서 원래는 4시간을 제한했지만 업계 반발이 워낙 심해서 2시간 반으로 절충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런 법안 내면 국회 앞은 거의 그 시위대로 넘쳐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프랑스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시민들은 이 법안이 좀 부족하다고 지난 5월 9일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원래 4시간 제한을 했는데, 그러니까 4시간, 기차로 4시간 갈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를 타지 말자고 제한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것에 오히려 좀 불만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90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했잖아요. 시민들은 55%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5월 9일에도 전부 나와서 곳곳에 그 도시에 나와서 시민들이 시위를 했어요. 더 좀 강경하게 하라고. 어쨌든 이 정도로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조금 놀라웠던 건 사실 전 비행기보다 이게 조금 더 놀라웠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의 일상 생활 습관을 봤을 때 카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농촌에서는 구멍가게 이야기했듯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카페는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테라스를 좋아해요. 야외에서 먹는 걸. 햇빛 쬐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근데 여름엔 상관이 없지만 한겨울에도 밖에 나와서 테라스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겨울에서 테라스에 먹으려면 난방기를 설치하고 먹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이걸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지만 그 식당이나 카페 입장에서는 너무 매출이 감소할 수 있어서 이걸 좀 강요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난방기를 금지하는 거 내년부터 적용이 돼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밖에 나와서 밥 먹는 사람들 좀 줄어들고 또 매출도 줄어들고 뭔가 이것도 또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이제 1년 동안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야,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생활 습관까지 막겠다. 이건 시민의 어떤 그 각성, 결단 뭐 이런 게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데요.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환경학살이라는 개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환경학살, 에코사이드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이제 물이나 뭐 대지, 공기를 오염시켰을 경우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기소 가능하고 뭐 기업이 다 복원하고 이걸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 환경 학살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2차 대전 이후부터 나와서 계속 논의가 되어 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2년 전부터 이걸 아예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우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에코파시즘이라고 이런 환경학살 동물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 세력이 독일의 나치였다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은 있는데 독일 얘기 좀 해볼게요. 마침 나치 얘기 나와서 독일에서는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 좀 놀라운 판결인데요. 사실 독일은 지금 현재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한국보다 낮아요. 예. 네, 그런데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최근에 이제 판결이 난 거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독일은 90년 수준에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해도 된다. 그래서 2030년 이후의 계획을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참 활발합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보다 탄소 배출을 덜하는 나라인데 네, 또 네. 이렇게 40%, 뭐 네. 50% 이런 어떤 법안이 또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으로 더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명백한 기후 악당인데요. 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61개국 중에서 현재 기후 변화 대응 지수가 53위예요. 아이고야. 네.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한국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올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어요. 10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대 경제 대국 10위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현재 한국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3위예요. 3위. 네, 미국, 캐나다 다음인데 문제는 한국이 이런 상태로 지금 가면은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30년에는 1위가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아이고, 이거 세계에서 가장 그럼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백한 악당이 되는 거죠. 예, 정 작가님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도 아직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되게 막막하고 가끔 가다가는 눈물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행들도 많이 못 가고 그러는데 다시 일상 회복이라는 게 어떤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싼 가격의 항공권과 그리고 쇼핑 위주의 여행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어떤 삶을 다시 구축해 볼 것인지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코로나가 성찰의 기회로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발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이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일부 나라들은 항공기 운항도 지금 줄이는 마당에 지금 한국에서 가덕도, 그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 제주 2공항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죠. 이 주제도 뜨겁습니다. 광기업 이라영 정은정 작가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